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순수염색 기술교육 스마트 칼라링의 박태영 강사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반갑고 감사한 소식 중에 하나가 드디어 10강입니다. 10강 10번째 여러분들 제가 이론 강의를 마무리하는데요. 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 이제 계속 기술 강의와 작품 강의를 이어가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제가 아주 긴 시간 동안 그래도 정성을 들여서 정리한 내용들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읽고 그 다음에 기록하고 내 것으로 만든 다음에 그리고 기술편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으로 제가 장식할 거는 여러분들이 매우 궁금해하실 탈색에 대한 정리입니다. 바로 탈색 기법. 제가 탈색 기법도 여러분들 4가지 테마로 잡았는데요. 첫 번째는 탈색의 원리하고 그 다음에 탈색이 이제 어떤 성분에 의해서 이렇게 밝게 빠지는지 그거를 좀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샴푸 브릿지. 그러니까 약간 1, 2레벨 정도 어두운데 그것보다 한 2, 3레벨 정도 밝게 할 때 탈색을 하기에는 조금 위험하거나 너무 강하다고 생각이 들 때 있잖아요. 그때 활용할 수 있는 샴푸 브릿지 기법에 대한 설명 드릴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러분 색상 강화제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른 말로 부르고 계신데요. 바로 하이라이트라는 연모제입니다. 이 친구하고 탈색약하고 혼합해서 적절하게 활용하는 방법. 자, 그러면 샴푸 브릿지도 그 다음에 탈색도 그리고 강화제로 활용하는 것도 모두 다 내가 바탕에 있는 내가 싫어하는 색소를 지워내고 닦아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시술하는 이유와 그리고 어떻게 주의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은 탈색에 대한 정리가 될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4가지 테마 중에서 첫 번째 해당되는 탈색의 원리와 이해에 대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탈색에 대한 여러분 이해. 자, 여러분들 화면으로 한번 같이 보시면요. 탈색의 원리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바로 모발 내부에 멜라닌 색소를 산화 분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멜라닌 색소를 산화 분해해서 탈색을 하는 것. 그거를 우리가 얘기하는 탈색인 거죠. 그러니까 염색을 여러분 간단하게 얘기하면 모발 속에 있는 멜라닌 색소를 물들이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멜라닌 색소를 먼저 표백하고 그 안으로 염료를 집어넣어서 그 다음에 중합을 시키는 건데 바로 멜라닌 색소를 물들이는 거는 염색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멜라닌 색소를 산화 분해하는 거는 탈색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탈색이라는 친구는 바로 어떤 친구에 의해서 그렇게 강하게 색깔이 밝아지냐면 거의 여러분들 이 두 친구로 대변될 수 있어요. 바로 과항산 암모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과항산 칼륨. 여러분들께서 이 강의가 끝나고 만약에 가지고 계신 탈색약의 뒤편을 보신다면 이 두 친구는 꼭 나와 있을 거예요. 과항산 암모늄, 과항산 칼륨. 그러니까 보통 연모제에는 여러분 알카리제로 암모니아라는 친구가 많이 쓰이잖아요. 암모니아 냄새도 나고. 그런데 탈색약에는 바로 강력하게 모발에 남아있는 색, 내가 싫어하는 색을 빼내야 되기 때문에 암모니아보다 더 강한 친구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 친구들의 이름이 과항산 암모늄, 과항산 칼륨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그 탈색에 대한 이해에서 딱 2가지만 기억해 주시라고 제가 적어 드렸는데요. 한 가지는 뭐죠? 탈색은 모발 속에 있는 멜라닌 색소를 산화 분해하는 거. 이 역할을 하는 친구들은 바로 과항산 암모늄과 과항산 칼륨이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탈색에 대한 이해와 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바로 제가 샴푸 브릿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샴푸 브릿지는 제가 또 칠판을 잠깐 지우고 자 2번 그리고 샴푸 브릿지 이렇게 적어 드릴게요. 자, 보통은 여러분 우리 탈색약과 산화제만 혼합해서 그 모발을 탈색하면 되지만은 샴푸 브릿지를 사용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바로 내가 급격하게 색깔을 많이 빼야 되지 않은 경우 또는 한두 레벨이나 또 많아야 한 두세 레벨 정도 조금만 밝게 해도 되는 경우 그리고 모발에 남아있는 염료가 너무 악성은 아니라서 색소를 제거하는데 어려움이 없겠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바로 샴푸 브릿지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레시피를 제가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탈색약이 필요하겠죠. 블리치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샴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산화제. 그리고 네 번째는 물인데 미온수. 이렇게 요거를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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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혼합을 해보시면 약간 약액이 묽어요. 약간 묽기 때문에 장점은 섹션을 약간 굵게 떠서 도포하기가 편하다. 단점은 그렇죠. 내가 숙달되지 않으면은 약간 흘러서 좀 불편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렇게 시술하는 이유는 뭐죠? 그죠? 모발에 남아있는 내가 싫어하는 색소를 은은하게 제거하려고 강력하게 제거하는 게 아니죠. 바로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목적보다 효과보다 모발의 손상은 사실은 탈색약보다는 적지만 얘도 손상이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내가 사용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발에 따라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샴푸 브릿지에 제가 레시피는 정리해 드렸고요. 계속 이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하이라이트, 그러니까 색상 강화제를 활용해서 탈색을 하는 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세 번째는 강화제를 활용해서 탈색을 하는 방법입니다. 자, 세 번째는 강화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연모 재료는 뭐 13번, 14번이 여기에 해당될 거예요. 자, 이 친구들은 여러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그죠? 하이라이트라는 연모 재료 여러분들이 더 익숙하실 거예요. 자, 첫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블리치제하고 그 다음에 13번에 해당되는 하이라이트를 1대3으로 혼합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대1로 혼합하는 거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방법론 중에 하나에 여러분 탈색제, 그리고 13번이라는 하이라이트를 탈색제를 적게 넣고 하이라이트를 많이 넣는 경우의 수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경우의 수는 탈색제를 많이 넣고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를 적게 넣는 이 경우의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거는 뭐냐면 바로 위에 있는 이 비율은 뭐가 많죠? 하이라이트가 많죠. 하이라이트가 많고 탈색약이 적게 들어가는 경우에는 언제 여러분들 이 시술을 사용하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고객이 여러분들 이런 분들 간혹 있으실 거예요. 13번, 14번으로 계속 가장 밝게 염색을 했는데 다음번에 오셨는데 나 더 밝게 해달래요. 밝은 게 너무 마음에 드신대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제일 밝은 걸로 이미 염색을 했기 때문에 더 밝은 염색약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탈색을 권하면 되겠죠. 근데 고객이 탈색은 싫대요. 머리 색깔도 안 예쁘고 그 다음에 모발 손상도 많아서. 그런 경우에 바로 위에 해당되는 하이라이트가 많고 탈색약이 적은 요 강화제를 활용한 그 색상 지우기, 색상 빼내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약하고 부드럽게 어떻게 한다? 명도를 올려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는요, 탈색제가 많고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가 적어요. 자, 이 목적은 뭐냐면 어차피 지금 고객의 바탕색에 있는 색을 제거하거나 나는 밝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약간 밝게가 아니라 확실하게 밝게 하고자 하는 목적인데 탈색약을 쓸 필요 없을 정도의 밝기, 그러니까 너무 밝게 하지는 않아도 될 때는 바로 이 레시피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고객의 바탕이 이미 밝을 수도 있겠죠. 근데 탈색을 한대요. 근데 머리가 길어요. 그러면 나 혼자 탈색약을 도포하기에는 너무 시간에 쫓기고 그 다음에 바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약간의 속도 조절을 하기 위해서 하이라이트를 넣습니다. 하이라이트가 들어가는 양에 따라서 속도가 점점 느려지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럼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탈색제하고 하이라이트를 같이 혼합해서 탈색약을 만들어 쓸 수 있다. 자, 하이라이트가 많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어떤 시술에 쓴다? 염색보다 약간 더 밝게 하면서 모발은 손상은 줄여주고 그 다음에 고객을 13번, 14번이 아닌 15번, 16번의 색깔을 내어줄 때, 근데 고객의 입장에서 탈색으로만 색깔은 마음에 안 들어서 나는 탈색은 안 할래요. 요럴 때 하이라이트를 많이 넣고 탈색약을 적게 넣어준다. 자, 두 번째, 탈색약이 많이 들어가고 하이라이트가 적게 들어가는 이 개념은 어차피 바탕을 밝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고객의 바탕이 이미 밝거나 염색으로 많이 밝게 하셨는데 급격하게 내가 탈색을 강하게 빠르게 하지 않아도 될 때, 즉 속도 조절을 하고 싶을 때 바로 이 13번을 넣어줍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다 여러분들 장점이 있어요. 13번을 넣어주면 일단은 굉장히 도포하기가 편해요. 왜냐면 가루 타입보다 크림 타입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얼룩이 질 확률이 적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거 두 개 다 시간 조절을 하기가 굉장히 용이해요. 누구를 통해서? 바로 13번이라는 친구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어차피 내가 강한 탈색을 해야 되고 급격하게 탈색을 해야 된다면 탈색약과 산화제만 혼합하면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부드럽게 색을 빼거나 또는 내가 염색약의 색으로는 더 이상 표현할 수 없는 밝기를 표현하고 싶을 때는 하이라이트와 탈색약을 같이 혼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전달해 드릴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산화제.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하이라이트가 많이 들어가도 산화제는 2배. 그 다음에 탈색약이 많이 들어가도 산화제는 2배. 자, 제가 이렇게 기록을 해놨지만 요즘은 또 많이 틀려졌어요. 많이 틀려진 게 뭐냐면 탈색약을 2배에서 3배 넣는 회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회사는 4배에서 10배까지도 사용하세요 라고 하는 탈염 탈색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 비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회사 제품을 활용을 하시되 다만 제가 기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준이냐면 내가 탈색약과 하이라이트를 혼합했을 때 하이라이트가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하이라이트의 기준으로 산화제를 넣으면 돼요. 보통 2배일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탈색약과 하이라이트를 혼합할 때 내가 탈색약을 많이 넣는다. 그러면 그 회사의 탈색약의 기준으로 산화제를 넣어주시면 되세요. 보통은 3배일 거예요. 근데 2배인 회사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배에서 뭐 10배까지 활용하는 회사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각각 브랜드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규칙에 따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산화제는 보통 2배에서 3배 넣지만 각 회사의 규칙에 따라 준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강화제를 활용한 그 탈색법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지금부터는 마지막으로 제가 방금 설명을 드렸던 샴푸, 브리치 그리고 강화제를 활용한 지우기, 닦아내기에 대한 총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강의 여러분들 네 번째 테마 지우기, 닦아내기입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가 탈색하는 거, 그 다음 우리가 샴푸, 브리치 하는 거, 그 다음 우리가 강화제로 활용해서 그 색깔을 빼는 정도의 시간이나 강도를 조절하는 거, 이거 모두가 여러분들 결국은 지우기, 닦아내기죠. 왜냐하면 내가 바탕색에 싫어하는 색을 빼내는 거니까. 그것이 자연모의 검정색이든 염색한 검정색이든 블랙이든 레드든 카키든 내가 싫어하는 색을 지워내고 닦아내는 게 바로 탈색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제가 그 화면을 여러분들 한번 띄워놓고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여러분들 화면에 한번 보시면 지우기, 닦아내기에 반드시 모발 테스트를 하고 상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 모속 테스트라고 해서 모발의 뒷부분 제가 한번 그려볼까요? 네, 이렇게 후두부에 여러분들 그 전체 머리 말고요, 오버존을 좀 구분해 놓고 안쪽을 이렇게 모 다발을 잡아서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들 이 테스트를 바로 모속 테스트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게 이거예요. 고객이 염색을 했거나 또는 뭐 매니큐어나 왁싱을 했을 때 이 색이 잘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또는 고객이 원하는 색이 될지 안 될지를 우리가 판단을 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모발만 보고 무조건 판단할 수 있냐? 아니에요. 어려울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모속 테스트를 하자. 탈색약과 여러분들 산화제를 보통 1대 3으로 한다. 그러면 뭐 1대 3으로 테스트를 해도 되지만 저는 이제 하나 정도 더 테스트를 하는 거죠. 여기에 탈색약과 산화제를 여기는 1대 4에서 1대 5 이런 식으로.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예시를 들게요. 이 부분은 너무 급격하게 내가 빼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부분은 탈색약과 하이라이트를 3대 1 이렇게 해서 이제 산화제를 넣고 테스트. 근데 이쪽도 하나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역시 탈색약과 하이라이트를, 여기는 이제 3대 1이었지만은 여기는 혹시 모르니까 2대 1 정도. 그러니까 탈색약이 더 많이 들어간 얘가 조금 더 세겠죠. 자, 이렇게 두 개 테스트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로 만약에 내가 원하는 만큼 발색이 안 되거나 색상 제거가 안 되면 뭐 낭패를 볼 수 있잖아요. 또는 안 된다고 고객을 그냥 보낼 수는 없잖아요. 기껏 마음을 먹고 오셨는데. 그래서 반드시 테스트를 하고 희망색이 도달 가능한지 보고 전혀 엉뚱한 색이 나온다면 고객님한테 어떤 색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유도를 해주고, 또는 잘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시술에 들어가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화면을 한번 볼까요? 네, 화면을 다시 한번 보면 여러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반드시 모속 테스트, 모발 테스트를 할 것, 그 다음에 희망 레벨과 반사대 설정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약제 조합과 외부 조건을 적용해야 되는데 한번 볼까요? 열 처리를 해야 될지, 가급적 자연 방치라고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열 처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모발이 굉장히 강한데, 강한 모발에 두피는 약제를 안 발랐을 때는 약하게 열 처리를 10분 15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모발이 건강하다면 산화제를 9%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건강하지 않다, 불안하다 그러면 6%. 그리고 제가 아까 설명드렸지만 탈색약과 산화제의 비율은 1대2에서 1대3이 보통이지만 요즘은 1대4에서 1대10까지도 사용한다. 그리고 하이라이트를 혼합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도포 방치 타임은 수시로 컬러를 확인하면서 설정을 해야 된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 몇 가지 제가 짚어드려야 될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열 처리는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전제로? 모발이 건강하다는 전제로. 대신 규칙이 있어요. 모발이 건강하다는 전제와 두피에는 탈색약을 안 발랐을 때만 열 처리를 할 수 있다. 두 번째, 9% 산화제 쓸 수 있습니다. 탈색약에도. 근데 모발이 온전하게 건강하고 강모일 때만 사용하는 거지 약한 모발에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산화제의 비율은 여러분 보통 탈색약과 산화제가 1대2에서 1대3이지만 요즘은 제품 회사에 따라서 1대4에서 1대10까지도 사용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이라이트를 사용하면은 무엇이 가능하다? 그렇죠. 속도 조절이나 시간 조절을 가능하다. 이때 하이라이트에 들어간 양에 따라서 산화제는 2배 또는 3배로 조절해서 쓸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염색 같은 경우는 여러분 보통 자기 시간을 다 지켜야만 완벽하게 발색이 되고 착색이 되잖아요. 근데 탈색이라는 개념, 그 다음에 색을 뺀다는 개념은 사실은 시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보통 탈색약이 가장 강렬하게 작용하는 시간을 한 20분에서 40분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탈색약의 시술은 모두 이루어지기는 해요. 그러나 약한 모발이라면 훨씬 더 빨리 빠질 수도 있고 더 강한 모발이라면 40분을 채우거나 그보다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내가 원하는 만큼 밝아졌다면 염색 같은 경우는 자기 시간을 다 둬야 맞지만 두피를 제외하고는 탈색 같은 경우는 희망 밝기가 나오면은 바로 세척하면 된다. 왜? 탈색만 하고 끝내는 경우는 거의 드물잖아요. 내가 원하는 어떤 색깔을 다시 넣어 줄 테니까요.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식강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식강의 첫 번째 탈색의 원리 뭐였나요? 그죠? 멜라닌 색소를 산화 분해하는 거. 이 역할을 하는 두 친구는 과항산 암모늄 그리고 과항산 칼륨이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샴푸 브리치. 탈색약과 그리고 산화제와 샴푸하고 미온수를 같은 양으로 써서 부드럽게 지우기, 닦아내기를 할 때 쓰는 기법이 바로 샴푸 브리치라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하이라이트를 활용해서도 탈색을 할 수 있다. 급격하게 빼지 않아도 될 때는 하이라이트를 넣어주면 된다. 염색이 제일 밝은 색보다 약간 밝게 할 때는 하이라이트가 메인, 탈색약을 조금. 그죠? 근데 탈색인데 이미 바탕이 밝아요. 내가 좀 순하게 빼고 싶을 때는 탈색약이 메인이지만 하이라이트를 같이 넣어준다. 탈색약과 강화제를 같이 넣어주면 좋은 게 뭐였어요? 도포하기 좋다. 얼룩이 생길 확률이 줄어든다. 그 다음에 시간 조절을 내가 하기에 굉장히 용이하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우기, 닦아내기라고 정리할 수 있는데 열처리 필요하다면 조금 할 수 있다. 두피에 약 안 달 때, 모발이 건강하다면 9% 산화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블리치와 산화제의 비율을 1대2부터 1대10까지 각 제품의 비율을 꼭 확인하자. 그리고 네 번째는 하이라이트를 활용한 탈색. 그리고 다섯 번째는 탈색 같은 경우는 자기가 원하는 색이 나오면 그 시간이 바로 세척하는 시간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긴 여정에 식강까지의 여러분들 이제 그 녹화가 끝났어요. 여러분들 1강부터 10강까지 전국의 우리 원장님들, 미용인 여러분들 열렬하게 반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기술편으로 예쁘게 또 작업을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염색의 기술을 성장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또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순수 염색 기술 교육 스마트 칼라링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영상을 통해서도 뵙겠지만 기회가 된다면 직접 만나는 시간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하시고 건강하시고 번창하시고 저는 또 더 좋은 강의로 뵙겠습니다.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